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앞에서는 음량을 구분 짓는 방법, 음량의 강약의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 시각, 견해에 관해서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연에서 앞에서 했을 때 첫 번째 연에 의해서 뭔가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일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으며, 세 번째 시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에서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 연에 의해 월의 음량 강약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주 연월일시에서 이 월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월지는 계절이라고 하였고, 계절은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에서 뭔가 이 계절의 이 강한 조건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봄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봄이 강한 것이죠. 즉 양이 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근데 뭔가 다른 글자, 즉 장생 이상의 세력이나 또는 삼합에 의해서 바뀌거나 또는 인묘에 의해서 그 기운이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제가 연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장생 이상의 세력이죠. 장생에서부터 제왕지까지 어떻게 본다면 거의 관대지에서 끝이 나기는 합니다. 자, 두 번째 삼합에 의해서 이때는 왕지가 꼭 있어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묘에 의해서 뭔가 음량의 강약이 바뀔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에 있는데, 연에 의해서 음량의 강약을 이제 하는데 장생 이상의 세력이 있을 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죠. 즉 연지의 글자가 월지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는 경우입니다. 가질 때 이때는 어떤 글자가 가장 중요하면 플러스 시의 글자라는 거죠. 일의 글자로서는 우리가 음량을 크게 또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연의 글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하루를 보는 시의 글자가 실제로는 낮과 밤을 구분짓게 되므로 음량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시의 글자가 돕는가를 보는 거죠. 돕는가.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자축인이라고 합시다. 자자축인. 자, 저 왼쪽에서부터 연, 월, 일, 시로 본다면 자, 요 수순으로 계속 강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 계절이 무엇입니까? 해자축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한겨울.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음이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보기가 쉽습니다. 자,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급히 조우가 필요하다라는 조우 용신도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한겨울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는 음이 강한 환경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연을 보니, 즉 음의 반대 계절의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적으로 찾아본다는 것이죠. 거기에 봤더니 연에 범인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범인자는 천간으로 들면 간목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간목은 축의 관대지가 됩니다. 즉 갑의 12운성을 본다면 갑은 해, 자, 주,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그리고 다시 해로서 돌아가겠죠. 자, 해에서 장생을 하고 자에서 목욕을 하며 축에서 관대지로서 사무 관대를 떼어서 뭔가 구별이 되는 상태. 즉 여기에서 묘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걸럭과 제왕지를 거침을 해서 이때는 그 세력이 점점점 강해지는 구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해도 실제로는 갑을 생하는 모양이고 자도 목욕지로서 출렁이면 있지만 어쨌든 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생을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것들이 보면은 묘까지 이 갑의 기운을 점점 더 키워주는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쇠병사묘, 미에서 묘가 되죠.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것은 즉 지지로 하면 봄이 되죠. 봄은 이 미는 여름이죠. 같이 인묘를 안 시키겠죠. 같은 우군이니까 양의 구간에 있을 때는 인묘를 안 시킨다라고 앞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인묘에 의한 뭔가 방향성의 전환은 없지만 어쨌든 해자축 인묘까지는 이제 뭔가 갑의 세력이 강해지는 구간이구나. 자, 그래서 이 월에서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관대지를 가지죠. 관대지를 가짐을 해서 뭔가 갑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구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시가 돕는가라고 했죠. 시가 돕는가.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시가 자시라는 겁니다. 자시는 깜깜하고 어둡죠. 굉장히 어두운데, 자, 그러면 이것이 음의 글자라서 뭔가 얘를 돕지 않음으로써, 갑을 돕지 않음으로 인해서 음이 강한 팔자다라고 보시면 잘못 보신다는 것이죠. 자, 12운성상 어떻게 자는 목욕지로서 실제로는 갑을 오히려 돕는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축도 인목을 돕고, 자도 인목을 돕고, 또 자도 인목을 다 생의 관계로서 인의 기운을 강하게 만드는 구간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자는 축, 자, 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겨울에 태어났지만 이 음강이 아니라 양이 강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이 강함으로 인해서 내 팔자에 음의 글자를 무기로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해외 관련이라든지 종교 철학이라든지 또는 잘하는 게 유류 액체라든지 그죠? 뭔가 물 건너 온 거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의 글자를 나의 직업 특성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운성에서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가지는 모습도 꼭 요 시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의 음량의 강약을 꼭 그냥 드러난 상태가 아니라 그냥 12운성적으로도 뭔가 돕는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하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비슷한 예를 다시 하나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이 신이고 그리고 월이 오고 자, 그 다음에 미가 되고 예를 들어서 자가 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름입니다. 그죠? 5월은 여름이 굉장히 강한 계절이죠. 따라서 양이 기본적으로 가장 강하고 왕성한 글자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원숭이 신자를 천간으로 들어 올리면 경금의 글자가 됩니다. 경금은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으로 사오미 신유까지 어떻게 되죠? 뭔가 장생 목욕으로 인해서 뭔가 세력을 5월에 태어났더라도 실제로는 신을 조금 더 세력을 키워주는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시 같으면 음의 글자니까 여기도 연에서 월의 기준으로 해서 연이 장생 이상의 세력을 갖고 시의 글자가 음이니까 음이 강해요 라고 하면 이것은 또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자자를 천간으로 들면 개수가 됩니다. 이 개수가 실제로는 이 양미자에 인묘의 갸금이 있습니다. 즉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음의 기운이 실제로는 여기에 죽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쥐자자가 신을 도우려고 하는데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이 팔자는 그냥 여름으로서 이 쥐자자 시가 이때 자시가 되더라도 그냥 양이 강한 팔자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글자의 차이에 따라서 음양이 확실하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유념해 두고서 실제로는 음양의 강약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장생 이상의 새우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자, 두 번째, 합에 의해서 뭔가 글자가 바뀔 때. 자, 플러스 시. 자, 이때 이 시는 이 시의 글자가 합이라든지 인묘라든지 이런 글자가 없어. 훼손이 없이 이 연의 글자를 도울 때만 실제로는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지의 글자가 월지, 여기에서 월지가 아니라 삼합에 의해서 이때는 왕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글자에 의해서 뭔가 바뀔 수 있는 소지. 즉, 연지에 있는 글자가 월의 글자를 삼합에 의해서 왕지가 되겠죠. 음양을 바꿀 수 있는가. 자, 음양이 바뀌는 경우인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시의 글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술, 5년의 술월, 5년의 술월이다. 자, 그리고 인술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술의 해와 예를 들어서 원숭이 신자, 신시라고 보겠습니다. 자, 오술해신. 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팔자는 양이 강한지 음이 강한지에 관해서 한번 보자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술월은 가을이라는 것이죠. 가을은 죄송합니다. 음이 기본적으로 강한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에서 보니까 반대 계절의 글자가 연에 있죠. 연에 5월로서 존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인, 오, 술은 기본적으로 화국을 이루게 되겠죠. 자, 왕지가 굉장히 소중한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삼합에 의해서 이 오에 끄달려가서, 즉 양으로 화하려는 기운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 시가 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시는 우리가 신유술 해자축은 음의 글자라고 했죠. 음이 강한 환경이라고 했으니 시는 원숭이 신자는 음이 강하니 이 팔자는 그냥 음강이라고 보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 오자를 천간으로 두면 정화가 됩니다. 정화는 유에서 장생을 하고 신에서 목욕지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목욕지는 어떻게 되죠? 장생 이상의 세력의 조건에 들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원숭이 신자도 이 마로자를 오히려 세력을 돕는 기운으로 존재를 하게 되므로 여기가 장생 이상의 세력입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달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이 강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는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양이 강해서 이 팔자는 음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진 인술일 때, 자진 인 술이라고 보겠습니다. 자진 인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쥐자자, 즉 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봄에 태어나서 어떻게 되죠? 이 자진이 삼합에 의해서 어떻게 음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봄은 양이 강한데 음의 환경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시의 결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개술자가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환경은 그냥
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팔자는 봄에 태어나서 왕지로 가더라도 시의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돕죠. 따라서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연의 글자, 즉 연지의 글자가 삼합의 월의 글자를 삼합으로 이끌어들어서 음양의 강약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또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묘에 의해서 연지의 글자가 인묘에 의해서 월의 글자를 인묘시킬 경우, 자, 이럴 경우에도 유에서 무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죠. 즉 양이 강하더라도 음이 강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음이 강한 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양이 강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도 이 시가 가장 중요한데, 이 시가 이제 인묘라든지 합에 의해서 이끌려 들어가지 않아야지만이 그것이 음양의 강약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술진축신이라고 했습니다. 술진축신. 자, 이럴 경우, 자, 진월입니다. 봄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봄은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용진자를 천간으로 들게 되면 천간 무자의 글자가 되겠죠. 이 무라는 것은 인호술의 궤도를 실제로는 같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호술의 궤적. 즉, 이 술에서 이 무는 인묘의 작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에서 장생하게 되고, 묘에서 목욕하고, 진에서 권록하고, 사에서 진에서 관대하고, 사에서 권록하고, 오에서 제왕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술에 가서는 인묘의 작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용진자가 술에 기본적으로 인묘의 작용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양이 강하더라도 음이 강한 작용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숭이 신자가 음양으로 따진다면 기본적으로 음의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의 글자가 인묘에 의해서 이 월의 글자의 작용력, 양이 강한 작용을 수그러뜨린데 다시 또 시의 글자가 도와주니 이 팔자는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봄에 태어나도 음이 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머리를 고심을 해 보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 글자를 천간으로 두면 천간 경자가 되는데, 경은 소축자에 인묘하지 않습니까? 라고 또 질문이 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 제가 신, 유, 술, 해, 자, 축은 자, 가을과 겨울이라는 것이죠. 자, 가을과 겨울은 기본적으로 음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구간에서는 인묘의 작용이 없다라고 앞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경이 축에 인묘하는 작용은 없게 되므로, 자, 월의 글자를 연에서 인묘시키고 시의 글자가 연의 글자를 도와주니 이 팔자는 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음이 강한 팔자로 바뀌어서 음이 강해서 양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삶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술진, 축진.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건 봄에 태어났습니다. 봄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양이 강한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 계절의 글자가 연에 있는데 앞의 글자와 마찬가지로 용진자를 천간의 글자로 들면 천간 무자가 되죠. 천간 무자가 되고, 이 무는 개술자에 인묘를 하게 됩니다. 인묘. 따라서 음이 바뀔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1차적으로 조성이 되는데, 자, 이럴 때 시의 글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시의 글자가 봄이죠. 봄인데 얘도 천간을 두니까 무가 되니 이 무를 다시 또 인묘시킨다.
자, 그렇게 해서 음이 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봄이라는 것은 계절을 상징하고 이것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것은 이중합이라든지 또는 이중 인묘를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연이나 일이나 시의 글자는 이 월에 비해서 약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 글자들은 이중 인묘나 이중 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의 글자를 인묘시킬 수 있는, 즉 월의 글자만 인묘시키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데 시의 글자까지 인묘를 시킬 수 없으니, 즉 봄이니 양이 강하니 이 팔자는 그대로 계절의 기운을 따서 양이 강해서 음의 글자를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는 그런 팔자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 두 팔자에서 시에 따라서 진시냐 신시냐에 따라서 실제로는 음량이 이렇게 완벽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에 유의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에 의해서 음량이 강약이 바뀌는 조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일에 의해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장생 이상의 세력, 그리고 삼합에 의해서 또 인묘의 조건에 의해서 음량이 바뀔 수 있는 조건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